저번 시간에 배운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실생활에 쓰이는 활용 문제를 풀어볼 시간을 가질게요. 활용 문제는 1학년 1학기에 1차 방정식에 활용해서 식을 세우는 법을 배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부등식에 활용해서도 식을 세워서 부등식을 푸는 것을 배웠어요. 이번에는 식을 세워서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실생활 문제를 푸는 것을 배울 건데요. 식을 세우는 거는 이제 요번이 세 차례죠. 함수의 활용까지 얘기하면 어떤 함수를 얘기하냐면 좌표평면에서 그래프의 활용을 생각까지 하면은 네 번째 순서가 오는데요. 아직까지도 식 세우는 게 미비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서술형풀이나 이런 문제들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식 세우는 문제고요. 식을 세우는 방법, 그리고 식 세울 때 꼭 무엇을 써야 되는지 이 문제도 중요하니까요. 오늘 수업을 들을 때 그것을 꼭 숙지하시기 바래요. 우선 식 세우기를 할 때 1차 부등식에 활용할 때 여러분들이 지적을 많이 받은 게 뭐였죠? 네, 미지수 설정하기예요. 자, 미지수는 문제에서는 미지수가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엄마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와 차이가 23살이고 3년 후에 엄마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2배보다 3살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에는 미지수가 나오질 않고 엄마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대로 엄마는 X, 아들은 Y라 세워놓고 풀이에는 X, Y를 쓰질 않아요. 그러면 그 풀이를 보는 사람들은 이게 과연 누가 엄마고 누가 아들이고 알 수 없겠죠. 거기다가 더 나아가 엄마는 몇 살, 아들은 몇 살 이렇게 써야 되는 거를 X값은 얼마, Y값은 얼마 당당하게 써놓고 저는 답이 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답을 쓸 때는 문제에서 원하는 엄마의 나이, 아들의 나이를 따로 써주셔야 되고요. 꼭 미지수 X는 엄마의 나이였다, Y는 아들의 나이라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뭐라고요? 미지수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131쪽에 보면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 풀이 순서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미지수 설정이에요. 미지수. 미자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 미지수가 무슨 뜻이죠? 알 수 없는 숫자를 문자 형태로 우리가 좀 많이 쓰는 게 X, Y, Z 아니면 A, B, C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미지수 설정이 항상 먼저 들어가야 돼요. 활용 문제에서. 꼭 X, Y 아니어도 되고요. A, B도 괜찮고 기억 니은도 괜찮아요. 초등학교에서는 네모, 동그라미, 별표를 많이 썼죠. 그 다음에 미지수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미지수 설정한 거를 바탕으로 문제의 글을 보고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연립방정식 세우기. 그 다음에 뭘까요? 풀기를 하고 나서 X값이나 Y값, 미지수의 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미지수의 값 구하고 나서 답은 어디서 원하는, 문제에서 원하는 답 쓰기. 이렇게 순서로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풀어야 해요. 연립방정식의 활용은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차례에 거쳐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했기 때문에 방정식의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많은 설명은 사실 안 들어가는데 기본 공식만 한번 내에서 갈게요. 요번에는 아주 어려운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는 질문이 많이 나오는 소금물 문제하고 요번 시간에는 거리 문제는 안 나와요. 아주 기본 연립방정식의 활용이 나와요. 우선 나이 문제, 시간 문제예요.
나이가 나왔을 때 몇 년 전, 예를 들어서 X년 전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그 나이에 플러스 X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저는 뭐예요? 지금으로부터 과거로 간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과거로 왼쪽으로 왔자면 마이너스 X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X년 후 하면 어떻게 돼요? 미래로 가죠. 오른쪽으로 가죠. 그럼 플러스 X. 늘어난 것만큼 미래의 만큼 그래서 더하기가 가는 거예요. 자, 숫자에서는 10의 자리, 예를 들어서 372라는 숫자가 숫자 표기법으로 사실 나눠주면 3 곱하기 100이 3개 있고요. 이런 거 십진법이라 불러요. 그리고 7 곱하기 10, 2 곱하기 1 이런 형태, 10의 거듭 제곱꼴로 나타내면 이런 형태고요. 문자가 A, B, C의 형태를 갖고 있는 세 자리 수다라고 하면 얘도 A 곱하기 100, B 곱하기 10, C 이렇게 돼서 100, A 플러스 10B 플러스 C라고 나타내줘야 되죠. 100의 자릿수가 A, 10의 자릿수가 B, 1의 자릿수가 C일 때는 이런 형태로 나타낸다. 여기 이런 문제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숫자의 순서, 1의 자리와 100의 자리를 바꿀 때 아니면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바꾸었을 때 숫자 차이를 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와요. 숫자에서는.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물건 가격이에요. 물건 가격. 자, 물건 가격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원가부터 시작해야 돼요. 원가가 뭐냐면 재료값, 처음 사는 값. 우리가 부등식에 활용해서 많이 했죠. 자, 원가 있고요. 정가는요. 이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익이 만약에 X%의 이익이다 라고 하면 원가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X를 붙인 게 정가가 돼요. 그리고 팔리지 않아 얼만큼 할인했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A% 할인이라고 하면 정가 판매가가 정가 곱하기 100분의 A 하면 틀리겠죠. 왜 틀려요? 우리가 20% 할인한다고 20% 가격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20% 할인하면 파는 입장에서 20%를 깎아서 파는 거고 사는 입장에서는 20%가 깎기 80%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1-100분의 A라고 해야 이게 판매가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퍼센트잖아요. 만약에 A1 할인, 돈을 할인해준다 이럴 때에는 정가에서 A1을 빼주시면 돼요. 지금 얘기하는 물건 가격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계속 쓸 거니까 알아두면 좋은 거겠죠? 그러면 이 손해 이익이 있는데요. 이익은 뭐예요? 산 가격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파는 입장에서 그 물건을 가져와서 샀어. 그런데 소비자한테 팔아. 그리고 이 사람이 가져온 가격에 그냥 팔면은 미치는 형사잖아. 자기는 남는 게 한 개도 없잖아. 봉사활동도 아니고. 그래서 돈을 얼마만큼 남기지. 그게 이익이야. 그 이익은 자 여기서는 정가를 이만큼 이익해야지 라고 하고 세웠지만 팔다 보니까 깎아서 팔기도 하고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정가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 판매가에서 따져야 돼요. 판매가에서 내가 사온 원가예요. 원가는 재료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보드펜을 갖다가 공장 가서 300원에 사왔어. 그런데 이거를 다시 파는데 300원에 팔아. 그럼 미친 거지, 그치? 왜 300원에 사와서 300원을 파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배달도 아니고 배달하면 배달료라도 받지. 그래서 300원에 사와서 나는 600원에 팔려고 했어. 그런데 팔리지가 않아.
그래서 안 되겠다. 100원 깎아서 팔아야지 하면서 500원에 파는 거야. 사온 가격은 300원이고 이게 바로 원가가 되는 거, 원가. 그리고 팔려고 했던 건 2배 받아야지 해서 600원에 팔려 했는데 안 팔려. 안 팔려서 100원 깎아야지. 자, 얼마 할인한 거야? 100원 할인했지. 그럼 여기 판매가 600원에서 100원 뺀 500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과연 선생님이 남는 돈이 얼마였을까요? 500원에서 사온 가격 빼야죠. 자, 여기선 교통비나 이런 건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물건값만 지금 선생님은 예를 들었고, 원래는 실생활에서는 물건값, 운송료, 인건비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500원에서 판 300원에 빼면 200원의 이익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익의 개념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부등식에 활용을 하다 보니까 많아서 지금 다시 한번 물건 가격의 책정과 그 안에 들어있는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요거는 고등학교 가서 고2 때는 아예 요 단원이 따로 나와요. 원가 계산. 근데 요거는 이과 쪽으로 전공하는데 여러분은 이과 전공이 따로가 없어. 여러분들은 이과 통합 학생이야. 그러니까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문과 갈 거예요. 저는 이거 공부 안 할래요 하는 친구들, 이거는 이과에서 쓰기보다는 문과에서 쓰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잘하더라 여러분들이. 1문제 1 work 일을 할 때, 자, 일을 할 때 일을 완성하는 것은 완벽하게 다 끝나니까 뭐라고 한다? 일을 완성하는 건 일이다. 그럼 이게 하면 또 헷갈리잖아. 일을 완성하니까 일이다. 그럼 영어로 바꿔서 work를 완성하는 것은, 요 미션을 완성하는 거는 one. 그래서 분수에서 두 개가 똑같아지는, 일 전체를 완성하는 부분이 분모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까지 완성한 일이 분자에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완성하면 완벽하게 찼어. 일을 완성을 할 때 초과해서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다 완성하는 거는 숫자 1이라고 한다. 그래, 보통 우리가 문제에서 아버지가 일을 하는데 15시간이 걸리고 일을 완성하는데, 그럴 때에는 1시간 동안 여기서 조금 미지수 설정할 때 글씨를 많이 써요.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아버지가 15시간 동안 일을 한다면 15시간이 끝내서 15개 일을 끝나는 건데, 1시간 동안 되니까 여기서는 1시간 동안은 15분의 1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 나오는 앞부분은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와요. 여기에 추가로 뭐 도형 문제 나오는데, 사실 도형은 되게 어려운 수준의 도형은 안 나오고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직사각형 아니면 꽃길 문제도 가끔씩 나와요. 이것도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중학교에 나오는 원뿔, 그 문제는 앞쪽에서 다항식에서 나오는데 연방에선 잘 안 나오고요. 연립방정식에서 조금 발전해서 나왔다 싶은 게 부피나 건널비인데, 이것도 초등학교 6학년에 나온 거다 5학년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형 문제는 많이 어렵진 않아요. 문장만 잘 읽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준 공식에, 사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배운 부등식에 활용해서 다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식을 세워서 기초의 해임을 풀어보고요. 기초의 힘을 푼 다음에 기초의 힘이 완성이 되면 오케이, 나는 어느 정도 기본식은 세울 수 있어 하며 유제풀이로 들어갈게요.